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로라쌤입니다. 주역 타로 리딩 64회 오늘은 22번째 시간인데요. 27번 산뢰이, 28번 태풍대과 두 개의 괴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산뢰이 괴를 보겠습니다. 산뢰이, 상괴는 산인데요. 간괴죠. 하괴는 진괴예요. 우뢰입니다. 산 아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진동이죠. 예, 진동,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진동이라는 올해는 사실 산이 위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울려야 되는데, 지금 산 아래에서, 산은 지금 중지라는 말이에요. 중지. 예, 중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애예요. 그런데 밑에서, 드글드글 하고 이제 이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뢰이, 이 이자는 턱 기르다, 봉양하다 이런 뜻인데 기르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르다. 카드를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칭 홀리츠카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 괴를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다 보면 위에는 산이라서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는 진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이 지금 하체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있다가 괴사라든지 해설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이라는 것은 기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 기르다를 또 기억해 두셨다가 요 해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칭 오브 러브는 너리시먼트라고 그래서 이 너리시먼트는 뭐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 나리싱 크림이라고 나리싱 크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리싱 크림.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예, 그러니까 윤택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윤기 나고 뭐 이런 거. 윤기. 예, 영양. 예, 이 너리시먼트를 보니까 이 나리싱 크림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막 건강해 보이는, 예, 막 풍요로워 보이는 여성이죠. 여성이 또 풍요로워 보이는 막 이런 거 들고 막 또 뭐 풍요로운 들판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윤기, 영양, 요런 거. 지금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됩니까? 기르다를 생각하셔야겠죠? 이 너리시먼트도 뜻이 자양물이라고 합니다. 예, 자양물.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파악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번호는 27번이고요. 등급은 중상급입니다. 키워드는 기르다라고 했습니다. 괴사는 구세주가 오셨다. 그를 믿고 따르라. 구세주라는 것은 이제 초구를 말합니다. 초구. 예, 구세주는 초구입니다. 바로 우리 전 영상, 지금 이게 지금 22번째 영상인데, 21번째, 바로 직전 영상에서, 산지박괴를 봤어요. 산지박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산지박괴를 설명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양이 움직이지 않고 막혀서 이 전체를 다 이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어요. 모두 다 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렇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죽으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막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괴사는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초구가 사내 아이가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해설을 보면은 모양상으로는 또 그런데 해설을 보면은 지금 진괴, 이 밑에는 진괴예요. 위에는 간괴고, 자, 진괴와 간괴가 만났을 때 해설을 보자면 산 아래 천둥이 치니 구설과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욕심이 과하다. 예, 지금 얘기가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는 이렇게 호응이라고 할까요? 호응이 뭐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초구하고 초효하고 사효, 이효하고 오효, 그리고 삼효하고 상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뭐 이렇게 호응이 일어난다거나 짝짝꿍이 된다거나,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구설과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 욕심이 과하다, 이런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로 흐름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막내하고 제일 위가 지금 양이니까요. 그쵸? 중간에는 지금 음들이기 때문에 초효와 뭐 삼효 이렇게 지금 짝짝꿍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고. 그쵸? 이효하고 오효는 가운데 있는 애니까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이거는 좀 그냥 뭐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없다 보시면 되고, 삼효하고 상효가 또 양과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짝짝꿍이 안 맞는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볼 때 약간 좀 뭐 엇박자가 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잘 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계속 봐도 마찬가지로 진목이 간토를 맞이하니 말과 생각의 차이가 나므로 답답함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예, 진목, 예, 하괴가 진괴라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진괴는 목입니다. 목. 그리고 상괴는 간괴인데 간괴는 토란 말이에요. 그럼 목극토니까 극하는 애잖아요. 밑에 애가 어린아이들의 지금 부모층을 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스무스한 그런 괴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함이 생긴다, 뭐 생각의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고, 이는 턱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기르다, 봉양하다로 키우고 기른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예, 키우고 기른다는 요 뒤에 이제 요 모양으로 볼 때 얘기가 좀 구세주도 그렇고 얘기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모양으로 볼 때 이 괴의 상괴는 간괴이고 하괴는 진괴입니다. 이 괴 전체에서 주목할 것은 초구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넘어갔죠? 예, 모두 음인 것에서 밑에 있는 새로운 양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괴번호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건 아니에요. 이 괴번호는 이 산지박, 이 괴번호는 23번이거든요. 예, 이 산지박은 괴번호 23번이고, 예, 산뢰 있는 괴번호 27이라서 중간에 두 개의 괴가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로 그냥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는 건 아니고, 이런 모습은 어떤 그런 이런 이제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얘가 지금 상효가 버티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은 그거에 비교하면 이제 새로운 남자애가 태어났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자면 이게 전체에서 주목할 것은 초구인데, 초구는 위의 두 음뿐만 아니라 상층부의 6, 4, 6, 5도 개혁해야 할 대상이다. 진괴에서 초구라는 것은 전체를 일깨우는 그런 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진동을 하느냐? 일깨우려고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진은 양인데 위로 그냥 음들이 그냥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개만 봐도 자기 위로 둘이나 음인데, 이 전체를 보자니까 이제 그 위로 음이 또 이렇게 연달아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구가 지금 이 드글드글 이 진동이 보통 진동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쵸? 둘만 일깨우는 게 아니라 위에 엄마 아빠까지도 일깨워야 되는, 그래서 이 진동이 되게 힘들고 어렵겠죠. 그쵸? 개혁해야 할 대상이 지금 넷이나 된다는 거예요. 흔들어 깨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이렇게 음이 그렇게 특별히 뭐 나쁘게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음이 이제 소극적이고 뭐 이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전체로 볼 때 뭐 잠자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중간에 그 몸통이 잠자고 있다거나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그 초구가 이 흔들어 깨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흔들어 깨워야 되냐면 이 상구를 모델로 삼아서 상구를 바라보고 전체를 다 흔들어 깨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본보기가 되는 것이 상구이다. 초구는 상구를 모델로 삼아 개혁을 해야 한다. 초구를 집단을 일으킬 구세주로 보는 것이니 음들은 그를 따르는 것이 좋다. 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초구를 기른다는 거죠. 예, 초구를 길러야 전체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예, 흐름이 좀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산레이 괴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괴는 택풍대과입니다. 상괴는 연못이고요. 태괴죠. 하괴는 바람입니다. 손괴입니다. 못 아래에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은 순조롭게 올라가는 아이고요. 순조롭게 올라간다. 그리고 순응하는 아이입니다. 말 잘 들어요. 예, 순응. 그러니까 순하게 말 잘 듣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층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괴, 이 태괴는 연못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 상효, 그러니까는 이제 요 세 개의 효만 볼 때 초효, 이효, 이제 상효라고 볼 때 이 상효가 뭐랄까 누리다, 누리는 애예요. 누리다. 그러니까 음이면서 바깥에 있으면서 나가고 싶지는 않으면서 위에 튼실한 아래에 튼실한 두 양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누리면서 물러나지 않으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손괴와 태괴. 이것이 만났을 때 괴는 대과입니다. 대과. 이 과자가 지나다죠. 지날과. 지날과예요. 그러면 지났다. 어떻게 지났냐? 많이 지났다. 무슨 뜻이냐면은 도를 지나쳤다. 많이. 예, 도를 많이 지나쳤다. 이런 뜻인데 카드를 먼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칭홀리츠카는 지금 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몸집이 되게 뭐랄까 튼튼하고 튼실해 보여요. 그쵸? 몸집이 아주 그냥 뭐 강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 부분 그리고 머리가 작잖아요. 그쵸? 이 두 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두 음을. 그러니까 상효와 초효가 음입니다. 가운데 이 튼실한 아이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넷이 지네끼리 모여있으면 왜 또 굳이 또 꼼짝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넷이 힘을 합치면 자기네끼리 모여있는 넷이잖아요. 예, 연달아 있는 넷이니까 힘을 합치면 이 상괴하고 이 초효 어떻게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할 때는 이 밑에 이 하괴가 이 순조로운 애거든요. 순응. 여기 썼지만 순응하는 애라서 이 하괴가 말을 그냥 잘 듣는 애예요. 뭐 개혁을 한다거나 뭐 위를 막 흔들어 깨운다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이 양양의 음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누리면서 버티고 있어요. 자리로 위치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위치로 내가 니들보다 위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튼실한 애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이게 우두머리가 지금 작잖아요. 이 다리도 막 이 줄에 서 있는데 다리가 막 뭐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무너지죠. 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무너짐이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서도 아이칭 오브 러브도 언더 프레셔 그래서 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 압박도 지금 보면 이 아래 그리고 위에를 과장을 해서 그렸어요. 사실은 요 음이면 그렇게 센 애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양쪽 음을 과장해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심장도 있고 이 생명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양을. 이 가운데 있는 요 애들이 프레셔,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렸습니다. 음이 이렇게 또 크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 태양도 막 가려져 있죠. 지금 이 양들은 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무너짐이에요. 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번호는 28번이고 등급은 중하급입니다. 예, 별로 안 좋은 쪽입니다. 중하급. 키워드는 무너짐입니다. 예, 막말로 이 가운데가 튼튼한데 머리하고 다리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뭐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대과는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무너진다. 철저하게 대비해라. 예, 무너짐이 키워드인 거 알아두시고 해설을 볼 때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으며 욕심은 과하구나. 여기서 욕심은 누구일까요? 이 상괴입니다. 상괴.
상괴가 욕심인 거죠. 예, 자기가 자리를 위치로 그냥 누리면서 물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과하다가 되는 거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욕심을 조절하지 못함이니 자중하여야 한다. 뉘우침으로 이를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 그래야 귀인이 나선다. 이렇게 되고요. 대과는 일반적 정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지나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는 그런 지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으로 보자면 이 괴는 상괴는 태괴, 하괴는 손괴입니다. 상괴가 태괴일 경우에는 거의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효가 이 음인 상효가 상육이죠. 상육이 버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상육의 해악으로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 태풍대가 이 괴는 하괴도 또 온순하게만 따르는 그런 성질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 결국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맞게 되니 이러한 의미로 대과라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예, 여기서 대대적인 수리는 뭘까요? 이 가운데 있는 양들이 힘을 합쳐서 이 상육을 조금 힘을 좀 써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순응하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자기네끼리 이렇게 뭉쳐갖고 존재만으로도 약간 어필을 하면 약간 좀 누그러들 수 있어요. 이 상육이. 근데 지금 이 순조로운 아이들이 그런 이미지, 그런 에너지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너진다.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이 양들이 약간 힘을 좀 모아서 좀 자기네들의 그 몸집을 그냥 몸집에 그것만 좀 어필해도 많이 낫다. 많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직전에 27번과 28번을 비교하면 그 같은 점이 있어요. 바로 전에 27번을 보자면 이게 지금 산뢰이. 이거하고 이것이 지금 같은 점이 뭐냐 하면은 초효하고 상효끼리 같다. 그쵸? 초효하고 상효끼리 같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지네끼리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효하고 상효가 양이고 나머지 가운데 애들이 음일 때 이런 때는 이 초효를 키워야 한다. 예, 초효를 길러라. 이 초효는 어떻게 비유가 됐었어요? 구세주로 비유가 됐었죠. 왜냐하면 양을 생명으로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음은 뭐라고 봐요? 죽음이라고 보죠. 예. 이게 지금 음양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금 생명이라고 볼 때 이 새로운 생명이 지금 꺼져가는 이 상구죠. 상구 꺼져가는 이 상구가 지금 이 초구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초구는 구세주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 봐서 나머지 음들은 이 전체를 위해서 이 구세주 초구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르다가 키워드였죠. 그리고 여기 28번 태풍대과는 초효하고 상효가 음입니다. 중간에 가운데에 모두 양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상육이죠. 상육이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누리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물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운데 애들이 또 이렇게 적당하게 음양이 섞여 있으면 또 그 에너지가 또 섞일 건데 지금 여기는 가운데 애들이 모두 양으로 너무 튼실한 거예요. 또 보면 너무 튼실해. 너무 지네끼리 건실이잖아요. 건실. 양은 건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빈약한 초하고 빈약한 상인데 가운데 애들이 순실하다 보니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인과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냥 무조건 뭐 좋다, 뭐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태풍대과에서는 무너지지 않게, 잘하면 무너질 수 있다. 아주 쉽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괴라서 무너지지 않게 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길러라.
예, 산외이에서는 길러라, 기른다. 그리고 태풍대거에서는 무너지지 않게 철저히 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7번 산외이, 28번 태풍대거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고맙습니다.